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섰잖아요. 어제 오늘. 네네. 이 흐름대로 가면 비트코인 컨퍼런스 좀 좋게 되면서 그 네. 코인이 좀 더 이슈화되고 이러면 충분히 8월 달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대선 들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팍 트럼프와 함께 슉 음, 하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음. 비트코인에 되게 큰 호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너무나 큰 호재죠, 이건.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재봐도 이건 그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비트시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피격 사건. 이 뭐 엄청난 사건인데 예. 미국 현장 소식이랑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네. 저도 이게 뉴스를 보면서 네. 트위터 찾아보고 막 보니까, 와,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야. 음,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 아찔했던 순간, 그 순간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연설하다가 그 자료를 보느라고 이렇게 몸을 싹 돌렸거든요. 네. 보느라고. 근데 그 암살자가 딱 조준하고 쐈는데 0.00 몇 초 사이로 트럼프가 몸을 돌린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음. 약간 몸을 앞으로 이렇게 보느라고. 그 총알이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귀를 아. 가통한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뚫고 가는 건데, 음. 와, 이걸 어떻게 그 찰나에 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빗나갈 수 있을까? 이거 뭐 하늘이 도운 거다. 신의 이렇게 얘기를 뜻이네요. 다들 하는데, 네. 딱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와. 비트코인을 하늘이 굽어 살피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사실 이 트럼프 하면 또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 이제 이 사건이 딱 뉴스에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 그 짧은 시간에. 순간에는 이제 상황 네. 파악이 안 되니까 음. 그러다가 살았어 안 죽었어 실패야 이 야. 뉴스가 나오면서 야. 살았다 비트코인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운명과 비트코인이 함께한다. 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어제 음. 이 모든 게 거의 기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운명이 아닌가. 음. 근데 좀 요즘에 음모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경호팀이 좀 이거 고의적인 실수 아니냐는 말도 좀 있고. 그렇죠. 그 총을 쏜 친구가 20살짜리 어린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보니까 또 블랙록의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오, 작년에. 신기하네. 블랙록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네. 거기에 학생으로 나와서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음. 보고 막 왔다 갔다 두 번이나 나와요. 야. 야, 블랙록이 관여된 거 아니야? 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냥 그건 근데 너무 과하게 네, 연결하는 것 너무 같고. 너무 같고. 그렇죠. 그 어쨌든 뭐 거기 있었고. 근데 또 그날 네. 이 친구가 총을 가지고 이제 그 건물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걸 네.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오오오 저 친구 저 기어 올라가네 총총총 이러고 경찰한테 전화를 했는데 음. 경찰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를 시킨 거죠. 네. 경찰 측에서는 이제 이런 행사 있을 때는 너무 뭐 사람들이 또 막 어수선하게 또 가짜 네. 뭐 보고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허위 나중에 신고. 보는 걸로 이렇게 책임 전가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또 찍혔더라고요. 올라가는 걸 막 찍었어요. 기어 올라가는 거를. 음.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네. 찍어서 총총총총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경호 그 저격수가 있었잖아요. 네. 경호팀에서 그 사람이 저격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증인들이 보면서 여기라고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가리키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조준을 하는데 이 위치가 건물 위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확실하게 안 파악이 돼서. 안 되니까 네. 총을 못 쏜 거죠. 그래서 이 저격수가 이렇게 보다가 걔 맞나 안 맞나 이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총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오 이렇게 되다가 자기도 에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된 건데 음,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게. 아,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무선으로 연락을 하니까 또 상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친구 정확하게 총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음, 에라 모르겠다 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네. 잠깐만 알아볼게 조사해 볼게 뭐 이러다가 시간 끌다가 결국은 이제 먼저 총알이 날라온 거죠. 그게. 어. 제가 영상 보니까 연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쐈더라고요. 그렇죠. 연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 친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주위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네. 경찰 한 명이 그 친구를 잡으려고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갔어요. 음, 올라가서 이제 얼굴을 내미니까 그 친구가 총을 이쪽으로 돌린 거죠, 경찰한테. 아, 그러니까 경찰이 하고 이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이걸 돌려서 이제 쏘는데 벌써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뭐 음, 바람도 있고 또 이 네. 친구도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제서야 총을 딱 꺼내 놓으니까 거기서 확인되고 총 잡았네. 벌써 총알이 쏘고 날아가고 음, 그러고 나서 다다다다다다 정리. 네. 아, 무슨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어, 근데, 저도 그때 그거 보면서 네.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약간 이제 가슴이 약간 뜨거워졌던 게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딱 총을 맞고 주저앉잖아요, 이제 다들. 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덮쳐서 이제 맞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그 순간 찰나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경호원들이 부축을 받아서 나가면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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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주먹을 하늘로 쳐들면서 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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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사람들이 USA 와, USA 네. USA 하면서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아니 네. 이거는 뭐 총소리가 나면 막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건 집회의 한 장면. 야,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음, USA 이걸 외치는데 저도 보면서 같이 오 빨리 나가. 그 상황이 야 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한 번씩 더 이렇게 음,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진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목숨이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하고 사실 겁도 났을 텐데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내가 음, 이럴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 바이든 같으면 지금쯤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을 텐데 앞으로 몇 달을 그쵸. 본인은 강하게 이렇게 딱 싸우는 네.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골프장에 갔어요. 그니까요. 골프 치고 막 그리고 환호해주고.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우와 총 맞았는데 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네. 황선홍 선수가 머리에 피 터졌을 때 붕대 갖고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네. 분위기. 총 음, 맞고 나서 그 다음날 골프 치고 그 유세 네. 스케줄 연기 이틀 연기하자고 옆에서 막 그러는데 아니야 네. 이대로 강해 이렇게 가는 강의. 거예요. 네. 이대로 계속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네. 그러면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야지. 이렇게 공약이 이야!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해야지. 그니까요. 와 혹시 비트코인 컨퍼런스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저도 네. 그니까. 아니 뭐 계속 그대로 하겠다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트럼프가 네. 비트코인 저 컨퍼런스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비트코인 시선이 비트코인한테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아 이게 이건 뭐 7월 영화의 20, 한 장면이 완전 이거. 네. 7월 27일이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25일부터 27일. 네. 그 트럼프 나중에 연설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아마 첫날 아니면 둘째 날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이제 음, 해산하는 분위기라 보통 둘째 날 아. 중요한 건 많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저, 영어는 짧지만 생방으로 다, 이거 방송 되나요? 예, 비트코인 계속 컨퍼런스? 켜놓고 보고 있었죠, 저는. 예. 네. 되게,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있으면 진짜 비트코인 예. 컨퍼런스.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이제 연설하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또 의미 있는 게 네. 오늘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를 지목했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오하이오 상원 의원인데 음, 친 암호화폐. 네네. 친암호화폐 법안에 찬성도 던진 사람이고 음, 2022년에 비트코인이 본인이 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가지고 있다. 네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되니까 정치인들은 네.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거의 100만 달러 되는 거예요. 음, 10억 갖고 있다 이 사람 비트코인 그 네. 사람이 대통령.
이 소식에 오늘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비트코이너들이. 네. 그 아, 벤슨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이. 벤스, JD 네네. 벤스. 네네. 오하이오 상원 의원입니다. 와, 이야, 진짜 진짜 뭐 내년에 우리가 기대한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확률이 높아요. 네. 지금 저 폴리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폴리곤 음. 기반 그 도박 사이트인데 네네. 트럼프가 될 확률이 71%로 올라갔더라고요. 원래 몇 퍼센트였어요? 원래는 60% 초반이었거든요. 아, 그 사건 나고 나서 네. 69%로 올라갔다가 어, 70% 왔다 갔다. 어제는 뭐 69%였는데 오늘 네. 또 71%까지 또 탁. 아, 일단 아, 지난번에 대선 바이든하고 토론 대회 했을 때 그때부터 좀 판가름이 많이 났죠. 그때 격차가 너무 벌어졌죠. 어, 바이든이 누가 봐도 아유 안 되겠다 네. 저 앞으로 4년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네. 4년을 어떻게 해? 중간에 하다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저 사람 네네. 안 되겠다. 민주당 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마도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부통령이 카말라 헤리스라는 여성분인데 네. 그분과 트럼프와 경쟁하면 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 저 바이든보다. 양자 그래서 대결, 가상 대결 했을 때, 가상 대결했을 때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 여론이 음, 이, 좀 물러서세요. 아, 할아버지 음, 그동안 명성 잘 쌓았는데 이게 뭐야?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지. 에이, 네. 하고 이렇게 밀어내면 음, 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모양새도 좋잖아요. 또 그럼 네네. 물러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파월 연설하는 거 보니까 음, 9월에 금리 인하 되는 거는 뭐 거의 정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CM이 거기 어디죠? 네. 하는 패드워치? 네. 데서가 9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9월 금리 인하가 되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반영 많이 되잖아요. 기대감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뭐 한 8월쯤에는 뭐 최고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최고점이라면 전고 돌파 비트코인 네, 7만 3천 달러? 가능성 있죠.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섰잖아요. 어제 오늘. 네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이어가면 잠깐 뭐 또 조정도 해주고 지지 좀 확인해 주겠지만 네. 이 흐름대로 가면 비트코인 컨퍼런스 좀 좋게 되면서 네. 코인이 좀 더 이슈화되고 이러면 충분히 8월 달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9월 달은 전반적으로 또 장이 약간은 위축되니까 한번 또 네. 쉬었다가 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대선 들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팍 트럼프와 함께 슉 음. 하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테마주로 엮이는 느낌인데 미국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나요? 지금 트럼프가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트럼프가.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2022년만 해도 본인은 비트코인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왜냐? 달러랑 경쟁을 하니까. 음, 비트코인 자체가 싫은 게 아니고 네. 달러와 경쟁하니까 달러의 위치를 흔드니까 싫다 이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장사꾼이잖아요. 네.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떠 안아야 되겠는데 음, 무조건 싫다고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러더니 자기 와이프를 밀어서 솔라나 기반에서 네. NFT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밀라니아 트럼프가. 네. 그걸 보니까 코인 싫다고 그러더니 뭐야 솔라나로 뭘 만들어서 팔아? 만약에 코인이 사기라면 와이프랑 이거 부부 사기단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지. 코인이 싫을 수는 있지만 사기는 아니다. 이건 너무 음, 억지다. 네. 이런 생각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부부끼리 얘기하다 보면 아우 솔라나에서 당신 재미 봤어? 그러면 어우 이만큼 벌어서 자랑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당신도 해봐. 이러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음, 그러더니 이제 트럼프가 폴리곤에서 네. 트럼프를 저 NFT를 쫙 만들어서 팔자마자 대박 났어. 아, 사람들이 또 환호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걸 재미 보니까 부록으로 엮어서 자기 트럼프 그 NFT 세트를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비트코인 오디너를 주겠다. 또 그걸 어, 부록으로 얹어주니까 그냥 잡코인이 아니고 이번엔 비트코인까지 얹어주니까 비트코이너들도 또 뜨거워지잖아요. 아, 이걸 보고 트럼프가 이제 그때 벌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음, 만약에 비트코인이 사기고 네. 이 모든 솔라나 폴리곤 자기가 판매했던 그 NFT 플랫폼이 사기라면 큰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벌써 마음을 어느 정도로 정했고 또 주위에 그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는 함께 간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벌써 이제 와서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자.
그래서 어, 부통령까지 러닝메이트까지 당신 코인 좋아? 오케이. 나도 코인 좋아. 악수 딱 하고 가자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 음, 컨퍼런스에서 얘기하고. 와,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보면 보통 다른 정치인들은 옆에 그 보좌관들이 이게 써주면 음, 대충 읽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가 이걸 이제 주도해서 가야 된다 이 정도인데 트럼프는 비트코인 이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채굴의 권리를 줘야 된다. CBDC는 이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자유의 상징 아니냐. 이 성정길 대표님과 제가 하는 얘기를 막 해요. 혹시 네, 방송을 본 거 아닌가? 우리 방송을 봤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 제대로 듣고 하는 거네. 보니까 어, 이그 백 라마소암이라는 또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네, 친구가 또 이 보좌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또 음, 이 코인러입니다. 비트코인. 맨날 그 네, 게리 겐슬로 욕하는 사람인데 이 음,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옆에서 이제 탁이 멘트 같은 걸 날려주면서 써주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맞는 것 네,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가 다 깨우침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해. 하고 또 크레딧을 어,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야, 저 사람 또 대장부네 이런 네, 생각도 사람 들고 챙기기도 하네. 그러니까요. 딱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또 우리 코인을 그냥 표받으려고 물론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속셈은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코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자. 네, 비트코인 우리가 주도한다. 모든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메드 인 USA로 하자. 이런 이야, 진짜 얘기를 뭐, 네, 해버리니까 네,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메드 인 USA로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어, 하니까 사람들이 또 공감하잖아요. 이거 또 똑같은 말도 메드 인 USA 이러니까 또 이 장사꾼 말에 훅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니까요. 이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장사꾼. 이 촉이 그, 있다. 네, 메이드 인 USA 그 파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드 그리고 인 나서, USA 네, 그 자체가 네, 너무 쉽고 음,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알아듣잖아요. 네, 메이드 인 그니까요. USA 그렇지. 우리나라가 채굴해야지. 다 우리가 어, 쓸어 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메이드 인 USA 말도 잘 만들어내. 그때를 기점으로 트럼프랑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좀 더 많이 엮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네,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타로, 네, 이렇게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오, 그게 그것까지 완전히 연결되면서, 네, 쇠기타를 좀 날리지 않았나. 이번에 그 나온 사진 보니까 너무 네, 예술적으로 찍었어요. 네, 퓰리처상 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진이 역사의 길이 남을 뭐 그런 네, 상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 하면 이제 그 사진이 나올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그 상이 딱 사진이 걸리면 네. 또 제가 이제 이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이 주먹에 비트코인을 딱 쥐고 있는 걸로 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다음에 그거 한번 시도해야 되겠네요. 좋은데요? 네,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될 거는 뭐 이제 상당히 유력해졌고, 이제 네, 11월 5일인가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네, 가격 흐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음, 비트코인에 되게 큰 호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너무나 큰 호재죠 이건. 어, 당선은 다만 네. 이제 모든 게 그렇듯이 확정적인 건 없으니까 트럼프 당선이 100%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 네. 트럼프가 당선이 진짜로 된다면, 음, 물론 자기가 공약에 내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밀어주지는 않더라도 네. 적어도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야, 방해. 네. 바이든처럼 무슨 뭐 반암호화폐 군대를 만들고 코인이 뭐 범죄에 사용되니까 다 싸 잡아들이고 없애고 뭐 이따위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음,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방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네. 어차피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그런데 트럼프가 방해만 안 하고 길만 이렇게 쓸어주면 빗자루를 열심히 음, 쓸어주고 가세요. 이렇게 딱 길만 안내해주면 그냥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시대 음, 요구에 맞춰서. 네. 그래서 굉장히 호재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 아예 그냥 에이 몰라 이제 나 까먹었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던 얘기가 있을 네. 테니까 어느 정도는 할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부통령이라든가 주위 도와주는 분들이 다 친암호화폐 이런 인물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재봐도 이건 그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음, 아직까지의 그 비트코인 사이클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네.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안 그쵸. 된다면 이건 뭐 약간 실망스러운데 네. 그렇다고 폭망은 아니고 어차피 음. 코인은 갈 길을 가니까 지금 네. 뭐 반암호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잡아 끌어내리고 뭐 다 소송 걸고 다니고 캔슬로 이놈이 막 다 네. 쫓아다녀도 갈 길을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승의 폭을 결정하는 그런 이벤트일 음. 수 있겠다. 음. 트럼프가 안 도와줘도 갈 길을 가지만 네. 트럼프가 된다면 그게 그냥 이만큼 될 게 한 1.5배 이렇게 될 수 음.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야, 그러니까 갈 길은 갈 텐데 트럼프가 되면은 갈 길을 더 수월하게 간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수월하게 간다.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블랙락이 사실 민주당 지지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트럼프로 이렇게 노선 변경해서 갈아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 기업들이라든가 네. 금융 세력들은 어떤 특정 정당만 지지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 이쪽 밀고는 있지만 실리를 취해야 갈아타기? 되니까 네. 갈아타야죠. 음. 그래서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맨날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나와서 어.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놀랬어요. 나와. CNBT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아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비트코인이 플라이 투 퀄리티다. 음. 비트코인이 고퀄 자산이다.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옛날부터 이 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 다 알지. 음.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실수했다. 내가 틀렸다. 이걸 아, 인정을 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네. 이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맨날 나와서 비트코인 좋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 또 저 얘기 저 얘기 코인러들이 하는 얘기 뭐 코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뻔하지 이러는데 코인 사기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실수한 것 같아요. 음. 틀렸습니다. 이러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동네 유튜버도 아니고 네. 어디 회사 사장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큰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대표가 나와서 실시간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이야. 코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코인은 그것도 이제 그 인터뷰라는 앵커가 그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라는 네네. 사람인데 심지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비트코인 이제 음. 사기다. 끝났어. 맨날 이따구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네. 사람이 아, 당신 옛날에 뭐 그렇게 안 좋게도 얘기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이러니까 음. 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음. 코인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이 혁신은 현실이다. 딱 음.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 코인을 통한 혁신, 토큰화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 잠잠해지는 거죠. 음. 아,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맞춰도 이렇게 분명하게 타이밍에 그것도 네.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코인 컨퍼런스 간다. 그러고 네. 나서 친암호화폐 부통령을 임명. 어.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지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나와서 오늘 아 네. 제가 그동안 틀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게임 음. 끝이 되는 거지 뭐. 네. 이게 그러니까 가격을 주고 있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도 바이든 저번에 바이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선거에서. 근데 네. 지금 가장 적극적인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일론이. 그렇죠. 예. 레리 핑크도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트럼프 쪽으로 네. 그럴 가능성은 글쎄 그건 없을 것 같고 아, 대놓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워낙 네네. 이제 그쪽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근데 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 재지 않고 그냥 네. 막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뭐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그 네. FU를 날려버렸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디즈니에서 후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디즈니 네. 대표 FU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네. 와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방송에서 생방에서 또 그런 네. 사람이니까 네. 본인은 이제 트럼프 지지한다 본격적으로. 음, 그런데 네. 이제 어제 보니까 빌 레크맨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네. 뭐 어, 너도 나서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게 정치적으로도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음. 듭니다. 뭐, 제프 베이조스도 지지한다고, 트럼프 지지한다고, 네, 올린 지금 거 했더라고. 분위기가 네, 네. 그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무튼, 어, 비트코인 흐름이 다시 이렇게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좀 비트코인에 호재만 있을 순 없으니까 앞으로 네,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마운트 곡스 물량, 제네시스 매도 물량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이게 올해 다 예정된 물량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적용하죠. 네, 다만 부정적이긴 한데 악재긴 네, 한데 그 악재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이구 마운트 곡스 큰일 났네 망하네 음, 이렇게 대충 그냥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다. 음. 그게 벌써 불과 한 열흘 전에 나타났잖아요. 네네. 7월 열흘 전, 5일이었나? 뭐, 네, 네, 7월 5일 정도 한국 시간으로 네, 네. 열흘 전에 뭐 풀린다, 독일 정부가 판다,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음, 맞물리면서 막 공포를 시장에 안겨줬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마운트 곡스 물론 악재긴 한데 이게 네. 벌써 10년 된 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그런 악재거든요. 비트코인계의 망령.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뒤통수를 칠 만한 그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악재일까? 이렇게 생각해 음, 보면 뭐 깜짝 놀랄 만한 건 일단 아니고 네.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보면 마운트 곡스가 14만 개를 갖고 있는데 아, 사람들은 네. 14만 개가 다 풀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니까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풀린단 말이에요. 네. 1단계는 뭐 한 7만 개 정도. 음, 그런데 7만 개가 하루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네. 나눠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 그렇게 풀릴 거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걸 뭐 누가 추측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마운트 곡스의 CEO 제드 맥케일럽한테 돈 주고 산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코인데스크하고 얘기를 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마운트 곡스 물량이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구나. 네. 그것도 한 반 정도만. 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그 다음 기간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해서 그 맨 마지막까지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건 대략 한 7만 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네. 그 7만 개가 진짜 받으면 그걸 사람들이 다 팔까? 사람들이 에이 팔아야지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사자의 음, 입장이라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가 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뭐 옛날 사람들은 막 100개씩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100개, 1000개를 네. 갖고 있다면 이걸 팔까? 물론 팔 수 있겠지만 대충 뭐 어느 정도 당장 내가 생활에 필요한 사용할 만한 비트코인은 당연히 팔죠. 차도 사고 네. 집도 사야 되니까 그동안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당연히 사는데 뭐 집 한 채 사는데 뭐 비트코인 뭐 한 몇 개, 한 10개, 20개 뭐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그쵸. 몇 천 개 팔 필요 좋은 집 없단 사죠. 말이에요. 네. 차? 뭐 비트코인 몇 개 꺼내서 팔면 되지 뭐 몇 천 개를 팔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왜 몇 천 개를 판다고 생각하는지. 자, 음,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에요. 한 3만 개는 가지고 있을 음, 거예요, 그분이. 이야. 예. 그분이 갖고 있다가 마운트 곡스에 넣고 그냥 파산하는 바람에 다 날렸는데 그랬다가 또 음, 경매에서 또 왕창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본인은 못 팔아요. 세금 내야 되니까. 아, 미국에서는 벌써 세금이 이 부자 세금은 특히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거의 주마다 다른데 한 4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면 40%를 세금을 내느니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 좀 늦게 내고 돌려내고 이리저리 돌려서 뭐 또 사업 열고 하다 보면 이거 뭐 자손만대 물려주는 식으로 하다가 돌리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안 내요. 부자들은 세금 안 냅니다. 어, 어. 왜냐하면 또 비트코인을 담보로 빌려요 또 돈을. 빌려서 이걸로 아, 사용하면 돼. 그러면 네, 세금 안 내니까. 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사용. 세금 영원토록 세금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음, 이걸 파냐고. 안 팔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물량이 얼마나 팔릴까? 오케이 많이 쳐도 50%이 정도 음, 팔리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잡아서 네, 네. 50%로 치면 그럼 한 3만 5천 개? 3만 5천 음, 개면 비트코인이 하루에 거래되는 게 60만 개입니다.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3만 5천 개는. 이 3만 네, 5천 개가 두세 달에 걸쳐서 시장에 던져진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악재긴 악재인데 이 정도면 ETF에서 뭐 한 일주일 한번 힘주면 땡길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니까 뭐 네. 괜찮겠다.
시장에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네. 독일 물량이 뭐 거의 한 3, 4만 개 풀렸는데도 다 그렇죠. 소화됐잖아요. 네. 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네, 일주일 그니까요. 딱 놀랄 걸렸는데. 만큼.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걸 다 막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때 맞춰서 고래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아싸 네. 하고 줘 담는 거죠, 다. 다 받아주는 거죠. 아, ETF에서도 그니까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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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독일 네. 큰 실수한 거죠. 나중에 좀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벌써 오늘부터 회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아, 많이 맞아요. 올라서. 크게 올랐으니까. 아, 일주일만 있다 팔 걸. 그러니까 그 친구들 참. 네. 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우리 성 대표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런다니까. 네. 이 제네시스 물량은 제가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한 뭐 9억 달러였나? 19억 달러였나?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더리움이 또 뭐 한 몇 억 달러, 1억 뭐 3억 6,400만 달러? 그 정도 되고 네, 제네시스 물량이 다 이것저것 하면 3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 되죠. 네,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적은 양. 얘네들은 어떻게 보세요? 얘네들도 인카인드입니다. 인카인드랑 음,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싹 팔아서 독일처럼 이걸 네, 옛다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코인으로 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음, 그 제미니 거래소에다 갚아줄 돈이 20억 달러예요. 그리고 뭐 네, 고팍스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세계 많은 거래소가 있잖아요. 기관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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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미니 거래소라고 치면 또 뭐 고팍스도 있겠고 대부분 다 개미들입니다. 음, 개미들이 그때 날렸던 돈들 이제 코인으로 네, 받는데 대부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받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갖고 있는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지금 뭐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리고 네, 네, 생각에 더 오를 것 같잖아요. 지금 파실까 과연? 그런 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받은 거 중에 많이 쳐도 뭐 2, 30%? 나는 네, 코인 떠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참고할 수 있겠는데 네,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재미니골에서면 이제 개인들이니까 대략 뭐 네, 한 1,000만 원이다. 뭐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 그만큼 받으면 이걸 다 팔까? 아니면 몇 퍼센트 팔까? 이런 음, 설문조사를 사실 제 영상에서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내가 마운트 곡스 피해자라면 몇 퍼센트 팔까? 음, 그랬더니 팔겠다는 분들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어, 죄송합니다. 마운트 곡스가 아니고 FTX. 아, FTX, FTX, 네, 네, FTX 피해자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네, 현금을 받으면 이걸로 다시 코인을 살까를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25%는 안 산다. 네, 52%는 다 산다. 그리고 어, 나머지 분들은 뭐 조금 산다. 뭐 50% 네, 이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략 개미들의 마음은 일단 돈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반환이 내년 어디, 최고점 어디, 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비트코인이 뭐 매덕 갔을 때 코인을 주면 어이구 이거 팔아버리고 현금만 들고 이제 도망갈 수 있겠는데 네,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지금 준다면 상승장이니까, 상승장 지금은 앞으로 더 중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굳이 팔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안 그래도 FTX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FTX는 현금 상환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미 다 매도가 끝난 부분이에요? 아니면 네, 앞으로 또 매도 끝났습니다. 물량, 아, 다 네,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서 계속 음, 매도가 있어 왔어요. 그게 아,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사실 공포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거기서 판대. 음, FTX가 또 파네. 비트코인 올라갈 만하면 팔고 올라갈 만하면 음, 팔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저금을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 그쵸. 그 많은 돈이 이제 피해자들한테 가니까 피해자들이 그러면 음, 그걸로 뭘 할까? 결국은 코인을 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규모가 160억 달러. 이야,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뭐 또 어디 이번에 뭐 아니 제네시스 다 합쳐도 네,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물량으로 따져 보면 이 피해 보상은 당연히 호재인 겁니다. 다만 음, 시기적으로 마운트 네, 곡스가 좀 먼저 나오는 거죠 제네시스하고.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지금 털어버리고 나중에 조금 더 분위기가 뜨거울 때 이걸로 그냥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음. 어쨌든 160억 달러의 규모가 저금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 시장 유동성을 늘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FTX 상환 물량이. 와, 코인 엄청난데요?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FTX 그니까요. 투자자들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들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그걸로 뭘 활동을 하고 네.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스테이킹도 하고 이자를 받았던 어느 정도 음. 코인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음.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네. 타이밍에 그냥 들고 튀어? 아이, 그거는 어렵죠. 그럼 FTX에서 자금 유입은 언제부터 이렇게 상환이 될 예정인가요? 올 10월에 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긍정적으로 되면 아마 내년 초 정도. 음. 서류상으로는 뭐 올 말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또 이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코인 지갑 만들고 또 계좌 또는 거래소를 통해서 나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야,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고 그것만으로도 호재인데 그렇게 좋은 타이밍에 FTX 자금까지 들어오면 아, 이거 아, 너무 꽃놀이패 아닌가요? 어우, 갑자기 제가 지금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네, 근데 이런 타이밍에도 아마 7월 5일 날 마운트곡스랑 독일 정부 물량 막 나올 때 가격이 막 빠졌잖아요. 5만 3천 그렇죠. 불까지. 한국 네네. 가격으로 한 7,700만 원까지 이렇게 막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때 분명히 그냥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하고 던져버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제 영상 댓글도 막 달리더라고요. 이제 아, 코인 끝이다. 음, 4년 후에 음. 보자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 이게 상승장 중에 조정인지 그건 진짜 찐 기회지만 음, 코인이라는 게 또 하락장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되게 세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좀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비투시아님은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하락의 끝이 어딘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음, 그걸 네, 알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과거의 패턴 그리고 되어져 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4년 주기 네, 사이클. 그런데 그게 어떤 운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음, 반감기라는 경제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 경제 원칙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강력한 시장의 요구란 게 있어요. 네, 우리들의 자산을 지켜줘야 될 텐데 이거 땅 파서 묻어놓으면 자꾸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라고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금고가 그냥 철통 보안으로 지켜줄 줄 알았는데 10년 음, 지났더니 그게 반토막 나 있어. 네, 원화가 반토막 난 겁니다. 음, 달러가 반토막이 난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 가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가치 상승으로 연결돼 왔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우리만 깨닫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 많은 부자들, 음, 기관들, 레리 핑크가 고백까지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한번 반짝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네. 음, 뭔가 시대적 흐름이네. 이런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 흐름. 마치 인터넷이 20년 전에 나와서 이거 앞으로 삶을 편안하게 해줄 개인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음, 동네 아저씨가 텔레비에 나올 수 있는 유튜브라는 게 만들어질지도 몰라.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 성정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쩌면 코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이 꿈꾸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음, 장기 우상향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어떤 그 사이클과 하락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우리가 그 흐름만 알고 있다면 아 지금은 전체 그 흐름에서 약간 꺼지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음, 실수해서 타이밍 잘못 잡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네. 네, 많은 분들이 타이밍 잘못 잡아서 이번에 못 팔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 음, 그렇지 우리가 좀 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실현을 해서 집도 사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물어요. 만약에 그렇게 현금화 시키면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남으면 그럼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지. 음, 오케이. 만약에 실패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게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반토막 날 텐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매도하는데 실패했다.
아, 내가 정말 저 성정길이한테 속아서 실패했어. 타이밍 놓쳤어.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냐. 네. 오케이. 그렇다고 쳐도 자, 4년 후에 성정길한테 속아서 못 팔아서 4년이 지났어. 지금 가격보다 못 팔았는데 아래에 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네. 우리가 고점 이런 걸 우리 못 잡으니까 오케이. 그건 포기. 반감기 때 가격이 있어요. 반감기 때 가격. 네. 이번 2024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뭐 6만 얼마였잖아요. 6만 4천 네. 얼마였나. 지난 반감기 때는 뭐 몇천 달러였어요. 그 지난 반감기 때는 몇백 달러였고 몇십 배, 7배 뭐 이렇게 마지막에 7배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반감기 때 그럼 가격이 얼마일까?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찍어서 실력 있어서 맞추는 건 아니고 다음 반감기 때는 누구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반감기 때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게 네. 상식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또 뭐 희망 뭐 회로 이런 거 아니고 역사가 뭐 증명하니까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린 욕심이 없으니까 지난번처럼 7배도 아니고 2배만 하자. 2배만 오케이. 우린 욕심이 없으니까 2배만 네. 2배만 해도 1억 5천이 넘어요. 맞네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투자일까? 아, 내년에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때 못 팔아도 괜찮다. 우리가 흐름만 알고 있다면. 그런데 네. 요번 하락장에 떠난 사람들 7월 5일 날 이 사기꾼들 네. 에이 성정길이 유튜브 괜히 봤네. 에이씨 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네. 이런 흐름을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지금 잠깐 나가 있는 건 괜찮아요. 나가서 조금 타이밍 잡고 조금만 포지션을 줄이는 건 괜찮은데 에이 사기꾼 코인을 사기하고 나간 사람들은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최고점 네. 못 잡아도 조금 뭐 중간에 실수하고 뭐 잘못해서 좀 날리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락장에 욕하고 떠난 사람은 또 비트코인 2억 되면 그때 들어오잖아요. 아, 그게 문제야, 그게. 아예 떠날 거면 그냥 쭉 떠나던가 아,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물리잖아요. 어느 분이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네. 아유, 그동안 코인 하락할 때는 잠잠하더니 코인 오늘 오르니까 또 기어 나와서 또 뭐라고 영상 올리네. 이런 댓글 자기가 주시더라고요. 그때만 보는 거지. 그래 보니까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영상을 맨날 올렸는데 올리시는데. 본인이 뭘 눌러봤으니까 코인 관련 검색을 했으니까 제 영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인간 지표인 거죠. 아,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코인 네, 사기다 비트시- 뭐하다 욕하다 떠났다가 네. 갑자기 코인이 막 몇 억 하면 그때 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아니, 또 물리면 비트시아님한테- 역시 사기였어. 역시 성적이한테 또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일매일 방송하시는 비트시아님한테 오르니까 방송하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안 웃기는 보셨던 거죠, 거잖아요. 제 방송을. 그러니까요. 네. 하락장엔 자기가 안 보는 거지. AI가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 사람 아. 코인 좋아하네 하고 이제 제 영상을 아. 보여준 건데 본인이 아. 인간 지표였던 거죠. 그럼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제가 초보분들은 이거 제일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쭉 가져갈까 아니면 좀 내년 언젠가는 고점을 뭐 찍을 날이 있을 텐데 그 근처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일부라도 그게 좋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슈아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비트코인만인가요? 아니면 다? 일단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과열됐다 생각되면 수익 네. 실현을 좀 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또 하락장에 들어가면 그때 또 매집을 네. 해서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비트코인 음,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달러를 네네. 늘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개수를 음. 늘리는 게 목적인데 네. 그런데 제가 고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분할로 탁탁 목표가를 세워놓고 갈 때마다 네. 이렇게 물량을 덜어낼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 알아요. 제가 다 못 덜어낼 거라는 걸. 최고점을 모르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다가 네네. 이게 다였어? 에이씨 하고 이제 실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네. 괜찮다 이거지. 왜냐면 저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저는 장기로 10년, 20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안 네네. 팔아도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 저는 아예 지갑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예 이 장기로 갈 건 따로 넣어놓고 이건 빼지도 않아요. 아무리 많이 네. 올라도.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에서도
음, 중간에 덜어내다가 다 못 덜어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음. 마음이 참 편해요. 다 안 팔아도 되니까. 되게 네, 계좌 분리가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장기 보유 물량은 아예 와이프를 줬거든요. 아유,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절대 팔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흔들려서 꺼내서 A씨하고 넣을 수 있는데, 네. 와이프가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러니까요. 딱 그거 결제가 와이프한테 됩니다. 단단하게 일러뒀으니까 네. 이제 제가 뭐라고 해도 안 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그렇죠. 안전한 금고 같이 이렇게 좀 넣어놨거든요. 너무 현명하시네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사실 저도 항상 마음이 편해요. 뭐 네. 오르면 뭐 좋다, 뭐 떨어지면 아 더 사야지 하고 되게 마음이 편한데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에이, 알트코인은 어렵죠. 내년에 어떻게 하면 게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전량 다 매도해야죠. 음,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좋은데. 음,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마다 본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어떤 코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저도 모르니까. 미래가 밝은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본인의 믿음만큼 어느 정도는 넣어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으로만 따지면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특히나 네. 하락장에서는 가능하면 다 웬만하면 저 같으면 80% 비트코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하다가 안 되면 또 본인이 믿는 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뭐 100% 비트코인을 가져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네. 비트코인이 가장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기 전에 고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던가, 네. 알트들은 좀 가급적이면, 장기 보유는 좀,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으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네. 뉴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와, 네. 진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올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시간도 온다. 네. 그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되고 거래가 시작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처음에 현물 ETF 딱 출시되고 거래 시작되면서 처음에 약간 시장이 우왕좌왕하다 그냥 푹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 물량 때문에 매도 음, 물량이 나오면서 처음 며칠 네. 반짝하고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거 뭐 흥행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음, 꺼졌는데 그러다 결국은 소진되니까 물량은 매도 네. 물량은 유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한 달 만에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까지 뚫어버렸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음, 처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이 그레이스케일. 갖고 있는 이더리움 그게 물량이 꽤 되거든요. 한 10억 달러 정도 음, 되는데 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적지만 전체 시총에 대비하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충격도 더 클 수 있겠다. 변동이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뭐야 비트코인 뭐 제자리 금방 찾아가네. 그래서 변동은 훨씬 더 클 수 있겠지만 정상 네. 궤도로 가는 시간도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봐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타이밍 잡아서 그때 빠질 때 조금 더 밑에 가서 살까 하는 그런 시도는 좋은데 너무 네. 무리해서 하지 말고 조금만 길게 보면 어차피 올라가는데 자금 유입은 거의 필연적이거든요. 네. 이 비트와이즈라든가 블랙록 뭐 다 나서서 기관들 벌써 해본 사람들이에요. 네. 비트코인 영업을 해본 기관들인데 이번에 흥행 실패할까? 그건 좀 너무 음, 비현실적이잖아요. 보나마나 네.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겁니다. 그러면 음,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네. 잠깐의 변동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나 보면 이더리움이 솔라나한테도 약간 수익성 면에서 좀 뒤지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보다도
퍼포먼스가 사실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옛날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좀 이더리움이 또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네. 광고를 계속 했는데 네. 거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네, 무슨 업데이트죠? 덴쿤 업데이트인가? 뱅크는 게임. 네, 덴쿤 업데이트 하면서 수수료가 싸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다시 좀 돌아섰잖아요. 네.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펀더멘털 어떻게 네. 평가를 해야 될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좋은 모델을 갖고 있죠. 일단은 모든 음, 알트코인들의 네. 대표 주자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의 일단은 첫 번째 선택이거든요.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네네. 시장 선점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음,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자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음, 많아서 그런데 이런 그 이더리움의 뭐라 그럴까 그 고질적인 약점, 단점? 단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금 무겁습니다. 규모가 네. 크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날아가는 비행기의 날개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수리 중인 비행기가 있다면 날개 띄었다 붙였다가 뭐 색깔도 칠하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음, 예로는 잘 되는 식당은 막 미어 터지는 네. 식당은 보수 공사를 못 해요. 네. 손님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손님이 뭐 반도 안 차는 식당은 손님 이쪽으로 밀어놓고 여기 페인트칠하고 다시 손님 이쪽으로 네. 밀고 이쪽 페인트칠하고 보수 네. 공사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신규 프로젝트들은 막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난 4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업그레이드 된 게 너무 약해. 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레이어 2를 지원하는 정도거든요. 네. 원래 계획은 이더리움 2에서 했어야만 하는 게 뭐냐면 샤딩 기술입니다. 샤딩이란 네. 게 이 블록체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병렬 처리를 하자. 여기서 음,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하고 지금 있는 그 이더리움 현재 체인을 64개 중에 하나로 묶어놓고 그냥 병렬로 다다다다다닥 병렬 처리를 하면 네네. 초당 100만 개 가능하다 우리. 이야. 10만 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네네. 개. 네. 재작년에. 음. 그런데 요즘은 샤딩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너무 어렵나? 어려워요. 왜? 음, 지금 식당에 이 손님들이 사람이 너무 너무 꽉 차 많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네. 내쫓아낼 수가 없어요. 페인트질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보수 공사를 할 수 없고 이 설계를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벌써 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비탈릭이 나와서 그런 그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설계적 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스테이킹도 좀 네. 바꿔야 되겠다. 음, 그거 뭐 벌써 다른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킹을 이제서야 하겠다는 얘기고 샤딩 음, 기술은 뭐 다른 프로젝트 니오 프로토콜이라고 벌써 4년 전에 3년 전인가 끝낸 기술이에요. 그걸 네.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음, 이제 그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레이어 2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하는 단계에서 지금의 그 거대 생태계를 끌고 가겠다. 이런 건데 음, 추후에 이 레이어 2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솔라나 같은 솔루션이에요. 레이어 네. 2 이따고 거 필요 없어. 우리는 혼자 다 처리해. 그냥 초단 음, 100만 트랜잭션을 처리해 버리지 뭐 한 방에. 레이어 2라면 야 네가 해서 보내주고 네가 해서 보내주고 합치고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또 결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걸 또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야 나는 제2의 솔라나야 이러면서 또 막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조금 야 이대로 가면 조금 지금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음,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 그 이더리움이 하려는 그런 설계를 미리 다 탄탄하게 맞춰서 이번에 또 하드포크 내놓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어 2 모델도 굉장히 발전적인 레이어 2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시장 선점을 했다는 그 이점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먹히죠. 규모가 네. 크니까 기관들은 싸구려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유동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우와 3배 올랐네 하고 팔려고 그러면 팔다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네. 이더리움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여기다 음.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냐 이거지. 그래서 음. 이더리움은 이번에 혹시 ETF 거래돼서 한번 팍 싸주고 전고 뚫고 가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전략적인 결정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적인 결정이라면 알아서들. 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제게 가장 음. 돈을 많이 벌어준 코인이 있다면 코인도? 이더리움입니다. 아. 이더리움을 배신하진 않아요. 다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적으로 미래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틀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나쁘다는 네네.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아까 우리 비트코인은 그래도 못 팔면 다음에 팔면 되고 장기로 네.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더리움은 알트는 알트인데 내년에 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 같으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장기적으로 좋은데 아까 네. 말씀드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셨는데 비트 40, 이더 40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걸 당장 팔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셨어요. 네. 전략적으로 옮겨가는데 음,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비트 60에 솔라나 20도 나쁘지 않다. 비트코인의 안전,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는 건 안정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토큰이니까, 단단한 코인이니까. 그러면 안정성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는 건 또 성장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더 큰 네. 수익. 그건 솔라나가 더 낫지 않아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또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비중을 또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네네. 이쪽 비트코인하고 솔라나로 덜어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선택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또 이더리움도 좋은 게 있으니까 굳이 또 버리지는 말고 또 네. ETF라든가 ETF 자금 유입 현황 보면서 솔라나는 ETF가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그쵸. 것들도 다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더리움 ETF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솔라나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또 솔라나 ETF 이슈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솔라나가 좀 힘 못 쓰다가 갑자기 또 힘을 쓰기 시작한 게 그 네, 기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년쯤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솔라나 ETF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낸다. 일단 어, 네.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되고 트럼프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준다든가 여기저기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또 된다. 또 블랙락이 또 솔라나도 아직 늦진 않았죠. 아직 승인 넣진 신청. 않았는데 네. 블랙록도 이제 분위기 봐서 넣겠죠. 블랙록이 음, 넣으면 이제 그건 뭐 거의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의 문제인지. 네. 일단 다른 데가 넣기 시작하면 뭐 잘 안 돼? 블랙록이 딱 가갖고 딱 넣으면 다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이 추세를 끌고 가잖아요. 만들어 가니까 안 되는 음, 것도 되게 하니까 아마 네. 겐슬러한테 전화 한번 하지 않았을까? 야 너 이리 와봐. 음, 뭐 하는 거야 지금 딱 이렇게 압력을 주면 겐슬러가 네. 네 하고 이렇게 또 네, 네.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음, 블랙록이 레리 핑크가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솔라나는. 음. 솔라나 진짜 ETF가 되면은 와, 솔라나에 진짜 엄청난 호재일 것 같아요. 그렇죠. ETF가 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보다시피 네. 기관들이 이 본인들의 그 다른 ETF 상품에 편입을 시키니까 사기 네. 싫어도 사는 거죠. 블랙록을 믿고 블랙록에 무슨 ETF를 사면 무슨 네. 은퇴 자금 ETF라든지 무슨 올인원 ETF 뭐 여러 상품이 있는데 사면 네. 자동적으로 솔라나가 사지는 거니까 솔라나가 뭔지도 아,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솔라나가 좋을 음, 수밖에 없고 또 솔라나가 이제 그게 되면 또 다른 또 ETF가 묶음 상품 뭐 뭐죠 그 스마트 아발란체나 뭐. 컨트랙이라든가 또 아, 네. 무슨 ETF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또 계속 이 자동적으로 파생, 연결되면서 뭐, 네. 파생적으로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건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네. 한 내년에 최고점이 내년 중에 만약에 온다면 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만 얼마 정도 될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맞춰보는 게임을 하면 이거 게임, 갖다가 게임. 어차피 그 1년 후에 이 영상 갖다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아, 테니까. 1년 후에. 오케이. 이게 네네. 찍는 거 게임이에요, 네, 게임. 그냥 뭐 게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게임으로. 더 가깝게 맞추나 약간 이런 게임 느낌으로. 그렇군요. 네. 비트코인은 네, 한 한국 가격으로 얼마 정도 보시나요? 한 2억 좀 넘게? 한 15만 달러 음. 정도 예상하는데, 그럼 한 2억 한 2천 네. 정도 되죠. 2억 2천만 원 정도. 네, 저도 그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신가요? 만 불. 아, 만불. 아, 만 1,500 불이니까, 정도? 네네. 네, 네, 그 정도. 네. 저도 그러니까 한 그 비트코인이 두 배 정도 되지 오르면 않을까? 네. 이더리움은 한 2.5배 정도 봐요. 저는. 그 정도 네.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최고점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의 한 8%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20만 불 가면은 한 1,600불 정도? 만 20만 불 되면 16,000불 정도? 뭐 그 정도 네. 보고 있거든요. 좋죠, 그 그러니까 정도. 8%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냐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결국은 좀 다른 모든 종속되니까.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네. 얼만큼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음. 뭐 15만 달러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네네. 간 걸 전제하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비트코인이 막 음. 폭망하면 다른 것들은 뭐 미래 없죠.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당선되고 내년에 솔라나 ETF 뭐 발행되고 하면은 솔라나는 내년에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게임이니까 네, 게임이니까. 800불. 8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뭐 요 정도. 그 110만 원, 정도는 네. 120만 원. 요 정도. 네. 네. 800불. 그러니까 솔라나를 좀 좋게 보시는 면은 있네요. 알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라나를 좋아하고요. 네.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핸드폰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솔라나 핸드폰. 네, 솔라나 핸드폰을 네.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핸드폰 가지고 아, 있을 때 이 공짜 코인을 하도 줘가지고 핸드폰 네네. 가격이 다 빠졌어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너무 비싸게 샀다고. 또 예, 팔자마자 가격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속상해 속상했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뭐 본전 다 빠져서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뭐, 봉크 같은 거 많이 줬다고 방송에서 그 보긴 했거든요. 가격으로만 지금 뭐 핸드폰 가격 빠져버렸죠. 예, 음. 그러니까요. 참, 코인판이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한 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코인의 큰 비중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나요. 불과 한 열흘 전만 돌아봐도 코인 시장이 완전히 끝나고 시즌 종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갑자기 또 지난 며칠 동안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런 변동 이런 것들은 이 투자의 한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멘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승장을 향해서 상승장 안에 있지만 최고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적정 기대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코인 가격만 자꾸 쳐다보면 멘탈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코인이 다가 아닌데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밸런스에 맞춰서 균형 잡힌 투자 하시면서 또 행복한 성공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트시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